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교재의 네 번째 챕터 포캐스팅에 대해서 인트로덕션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공부하고 모델링 했던 시계열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의 기본적인 시작은 오늘 데이터를 아니면 T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 T 시점의 데이터들이 과거 시점의 데이터들로부터 유추가 가능하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장하다 보면, 오늘이 이제 T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오늘 today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통상 시기어 분석에서 관심 있는 건 뭘까요? 결국에 미래를 예측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보다 미래의 일들을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과거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그걸 가지고 미래 데이터를 추론을 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겠죠. 모델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내일의 데이터를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모자를 씌워 놓겠습니다. 해을 하게 되면 오늘 데이터를 2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어제 데이터를 뭐 1.5개를 뺀다, 이런 식으로 매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forecasting 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면 되겠네요. 나는 내일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오늘 데이터랑 어제 데이터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데이터에는 곱하기 2배만큼 하고 어저께 데이터에는 마이너스 1.5배를 해서 룰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번 내일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룰을 만약에 제가 F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G라는 룰도 또 있겠습니다. 내일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오늘 데이터를 그대로 쓰고 1만큼 곱하고 그 다음에 어제 데이터를 뭐 1.1만큼 곱해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룰이 되겠네. 이 룰을 G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룰들을 보시면 제가 어제랑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으로 결합을 시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 제곱을 한 것도 아니고 루트를 씌운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선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한 여러 가지 뭐 F라는 룰도 있을 것이고 G라는 룰도 있을 것인데, 제가 내일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모르겠으니까 제가 해트로 예측을 하게 되고, 그거를 과거 데이터들 x의 t, x의 t-1 등등등등 과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엮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고 그걸로 내일의 데이터를 추론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G도 F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엮게 되면 오늘 데이터, 어제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G라는 함수로 어떤 식으로 엮어서 하게 되면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F 형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나은지, G라는 형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정을 할 수 있는 판정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 판정식을 지금 살펴보고, 그 판정식을 통상은 mean square error, MSE라고 부르게 됩니다. MSE라는 건 뭐냐면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일 데이터를 실제로 관측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해시 없어요. 이것은 예측한 값이에요. 오늘까지 t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내일 거를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실제 데이터고요. 자, 그러면 예측한 거랑 실제랑 다르겠죠. 통상은 그렇게 되면 MSE, mean squared error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일 실제 관측한 데이터와 내가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데이터를 예측한 거, 그 차이를 제곱해서 expectation을 취하면 이게 mean squared error고, 우리는 예를 들면 F로 이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요걸 F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을 G라는 어떤 리니어 컨빌레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봤다가 MSE가 가장 작아지는 forecasting 룰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forecasting 룰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앞으로는 포캐스트를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방식들 중에 최고의 방식을 찾아내는 툴은 기준은 선택 기준은 MSE로 잡으면 되겠다. 실제 관측된 내일이 돼보면 알겠죠 이거는. 그리고 오늘 예측을 한 거 내일에 대해서 그 차이를 제곱한 것이 가장 작아지는 거 민 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작아지는 포캐스팅 룰을 앞으로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캐스팅 룰을 지금부터 정할 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포커스하는 포캐스팅 룰은 어떤 것만 제가 취급할 거냐면 제가 미래 내일 걸 모르니까 제가 예측을 포캐스트를 하는데 오늘 데이터 알 수 있죠. 어제 데이터 알 수 있죠. 그저께 데이터 알 수 있습니다. 등등등등 과거 데이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룰 이렇게 선형 룰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포함하지 않는 건 선형이 아닌 룰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어저께 데이터에 대해서 루트를 씌운 게 있다든지 로그 값을 지워서 그저께를 예측한다 이런 것들은 일단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선형으로 우리 컨비네이션 된 룰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벡터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벡터로 할까요? 베타 1, 베타 2 해서 n개의 과거치가 있다고 치고 이것을 오늘 데이터 그 다음에 어제 데이터 해서 xt-n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방정식과 요 벡터는 같겠네요. 그렇죠? 그럼 요 벡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보면 베타를 굵은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요것을 트랜스포즈 요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xt 대문자 xt로 해서 요것도 벡터고 예, 요것도 벡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두 내일 포캐스팅 내일 데이터에 대한 포캐스팅은 요런 앞에 붙은 개수들을 가지고 있는 벡터 b와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벡터 x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 x와 그 과거 데이터들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있는 벡터 베타를 선형으로 결합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선형으로만 일단은 과거를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걸로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미래의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런 선형으로 예측을 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데 오늘이랑 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 여기다 1과 2만큼 가중치를 둘 수도 있고 여기서 뭐 1.5 그 다음에 3의 가중치를 둘 수가 있고 여러가지 선형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질문은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포캐스트가 되겠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과거 데이터들 앞에 있는 개수를 정할 때는 그 개수들이 어떤 식이 되면 최고의 포캐스트가 되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면 최고의 포캐스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정한 거 그런 이 방정식 4-3을 만족하도록 베타를 잡으면 자, 요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요런 베타에다가 x를 곱해서 만든 선형의 포캐스트 룰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것을 내일 미래치의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과거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은 뭐에 의해서 구체화 되냐면 요 앞에 있는 개수 벡터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봄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베타를 넣음으로써 포캐스트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포캐스트 룰 중에 4-3을 만족하는 개수 행렬을 고르게 되면 요 베타를 골랐는데 그게 마침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베타 행렬을 고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xt 플러스 1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부르고 그 리니어 프로젝션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forecast 에러는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mean squared 에러가 이게 최소화 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그게 곧 MSE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젝션이 되는 베타를 구하면 우리는 MSE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orecast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찾는 forecast 모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프로포지션 4-1에서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mean square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다 그러면 mean square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mean square 에러라는 forecast 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4-3을 만족하는 요 베타가 있다면 그것은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이 아니고 그냥 xt 과거의 요 xt라는 벡터에다가 아무런 상수의 벡터를 곱하게 되면 그냥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룰이 될 겁니다. 제가 아직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g라는 룰을 그냥 임의로 상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g라는 프로젝션 룰을 정했을 때 리니어 컨비네이션 룰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스퀘어 에러를 구해보죠. 미래 실제값 그 다음에 과거치에다가 그 g라는 컨비네이션 룰을 곱해서 민스퀘어 에러를 이런 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다가 우리가 얘기한 베타를 곱한 요게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젝션이 되겠죠. 요것도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 번씩 더하고 빼고 해도 어차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묶을 거냐면 요렇게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로 묶으면 요게 지금 요 한 덩어리가 요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요 한 덩어리가 요렇게 나올 것이고 두 개를 곱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셨던 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요게 x의 제곱, 요게 y의 제곱, 요게 2x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자, 요것과 요것은 그대로 여기까지 내비 두시고 자, 여기를 보실게요. 여기를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xt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를 모아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베타와 g만 남겠네요. 그렇죠? 베타와 g.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만약에 베타가 리니어 프로젝션 룰이라면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4-3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ean square 에러를 재는데 g라는 어떤 임의의 컨비네이션 룰을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만든 mean square 에러는 무엇과 무엇의 합입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입니다. 그렇죠? 이것의 합이고 자, 이걸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제곱이고 자, 이것도 제곱이고 이것도 제곱이에요. 그러면 0보다 무조건 크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최소화 시키려면 우리는 베타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한 게 여기서는 없죠.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려면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요. 0으로 만들려면
베타는 G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임의에 내가 컨비네이션 룰을 정하는데 그 임의의 컨비네이션 룰이 우연치 않게 리니어 프로젝션 룰과 똑같을 경우에만 민 스퀘어 에러가 제일 작아지기 때문에 임의의 룰 중에 민 스퀘어 에러를 가장 작게 만드는 리니어 프로젝션 룰은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 이렇게 해서 프로포지션 4-를 증명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리니어 프로젝션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선형으로 결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3을 만족하도록 베타를 잡으면 그게 민 스퀘어 에러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형 결합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정하면 예측 오차가 최소화된다? 베타를 잡되 요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베타를 잡으면 항상 forecast 에러는 우리 뭘로 측정합니까? 민 스퀘어 에러를 측정한 forecast 에러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뭘 공부했냐면 베타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룰 중에 리니어 프로젝션 4-3을 만족하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잡으면 그게 민 스퀘어 에러, 포캐스트 에러가 최소화된다고 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베타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실제 베타는 이거는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야 되는 숫자죠. 자, 잘 보시면 지금 x의 t 플러스 1 우리가 미래 내일이 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요 xt라는 벡터는 뭡니까? 요것은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 데이터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벡터죠. 이거는 관측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관측할 수 있는 것들 xt 플러스 1, xt라는 벡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룰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리니어 프로젝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4-3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거였고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xt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앞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곱한 것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베타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들 전부 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내일 데이터니까 내일이 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요것은 과거 데이터들의 선형 결합이니까 요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엮으면 베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베타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면 실제 forecast 에러는 얼마나 큰 숫자가 나올 것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의 이건 실제 데이터고 요것은 우리가 리니어 프로젝션 룰로 구한 forecast 이 두 개 차이가 forecast 에러가 되고 이것이 결국에 민 스퀘어 에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요거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을 요 안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거 하나 넣고 똑같은 겁니다. x-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거 똑같은 겁니다. x의 제곱이 여기고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여기고 마이너스 2xy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약간의 트릭을 구하면 자, 여기 있는 거는 요대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 부분도 여기다 그대로 쓰는데 여기 지금 녹색으로 친 부분을 끼워 넣겠습니다. 어차피 어떤 행렬을 곱하고 거기 역행렬을 다시 곱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요게 지금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제가 요 베타 자리에다가 우리가 베타를 지금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요 구한 값을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요거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있는 베타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자리에다가 지금 여기 우리가 베타를 구했기 때문에
요 베타 자리에다가 요걸 이렇게 넣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그대로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두 번째 파트에 보시면 요건 살아있고, 요건 살아있고, 요것도 살아있고, 자, 요거는 그냥 지워지고, 그래서 요거 살아있으니까 요거 살려두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놔두시면,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것과 지금 보시면 이것이 똑같네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 말씀은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요 회색 부분이 여기는 하나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하나만 남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6과 같이 민스퀘어 에러가 구해진다. 민스퀘어 에러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했어요? 민스퀘어 에러 리니어 프로젝션 룰. 리니어 프로젝션 룰은 4-3을 만족하는 베타 상수 값들의 벡터를 조합해서 리니어 프로젝션 할 때 거기서 생기는 포캐스트 에러는 민스퀘어 에러로 측정했을 때 4-6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